남편이 집을 나가고 도련님과 단둘이 남게 된 그 첫날 밤, 저는 보았습니다. 저를 여자로 깨워주겠다며 감미롭게 속삭이던 도련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칼날로 변하는 것을요. 제 허리를 부서질 듯 안아주던 그 손길은 이제 무례하게 제 어깨를 밀쳐냈고, 누님이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는 야라는 비수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형수님,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 소름 끼치는 그 웃음소리와 함께 현관문 아래로 의문의 서류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집 나간 남편이 보낸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욕망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처절한 고백,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사랑인 줄 알았던 그 뜨거운 밤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도련님의 충격적인 본색과 남편의 잔인한 복수극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여자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가혹한 진실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폭풍 전야의 불길함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며 제가 차려준 밥상을 발로 찼습니다. 야, 국이 왜 이래? 형 있을 때는 그렇게 정성 들여 차리더니 이제는 아주 막 나가는구나.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발가락 끝에 입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서워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그는 가소롭다는 듯 제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에서는 어젯밤의 온기가 아닌 소름 끼치는 냉기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퀵 서비스 기사가 커다란 서류 봉투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보낸 이는 남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둠 속에서 도련님과 제가 몸을 섞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주방 싱크대에서, 그리고 우리가 남편을 비웃으며 탐닉했던 안방 침대 위에서 각도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카메라에 찍힌 듯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련님, 당신 알고 있었어? 제 질문에 도련님은 태연하게 USB를 집어들더니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도련님의 위로 올라타 신음하며 절규하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아, 도련님, 더 깊숙이. 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도련님은 그 영상을 감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이 시킨 거야. 형이 나한테 제안했거든. 너 유혹해서 증거 제대로 잡으면 내가 진 빚 다 갚아주겠다고. 형수님, 당신이 그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형도 몰랐을걸? 머리를 둔기로 엇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한패였다니요.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버리기 위해 자신의 동생을 미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제 옷을 거칠게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증거도 다 확보됐으니 마지막으로 서비스나 좀 해줘. 형수님 몸 하나는 끝내주잖아.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는 제 손목을 결박하듯 움켜쥐었습니다. 왜? 형 있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매달리더니 이제 와서 순진한 척이야? 그는 제 바지를 거칠게 내리고는 짐승처럼 제 몸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그 달콤했던 애무는 없었습니다. 오직 정복욕과 모욕만이 가득한 난폭한 움직임뿐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그것이 제 안을 무자비하게 찔러 들어올 때 저는 쾌락이 아닌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지독한 자기 혐오를 느꼈습니다. 더 깊숙이, 더 천천히 라고 속삭이던 제 자신의 기억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제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몸을 장난감처럼 다루며 자신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영혼은 한 줌씩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정사가 끝나고 도련님은 제 얼굴에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형이 이 집도 팔기로 했어. 넌 이제 갈 곳도 없어. 이 영상 내 자식들이랑 친정 식구들한테 다 보내지길 원치 않으면 조용히 몸만 나가. 남편의 복수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저를 경제적으로 파멸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동생에게 유린당하게 만들므로써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거리를 헤매다 마주친 제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배신자로, 도련님에게는 놀이개로 전락한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물결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이 고통도 사라질까?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죽지는 마. 내가 죽으면 복수가 너무 싱겁잖아. 평생 그 더러운 기억 속에 갇혀서 내 몸이 기억하는 그 감각에 괴로워하며 살아.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여러분, 욕망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한 대가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복수는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그 또한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도련님은 과연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제 자신조차도요. 하지만 제 몸은 아직도 도련님의 그 난폭했던 손길을 기억하며 떨리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중독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이대로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참하더라도 살아남아 그들에게 복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저에게 따끔한 질책이나 작은 위로를 보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마지막 반격, 그리고 남편과 도련님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잔혹한 드라마의 결말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만 저는 서리 따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도륙낸 두 남자,
남편과 도련님.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제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짐승에게는 짐승의 방식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것.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수줍은 아내도 놀이개 같은 형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숨통을 죄일 치명적인 비밀을 손에 쥔 굶주린 포식자였죠. 도련님의 바지를 내리게 한 것도 남편의 무릎을 꿇린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제 생애 가장 뜨겁고도 차가웠던 복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신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한 여자의 마지막 선택, 그 최종회입니다. 지난 화에서 남편의 치밀한 복수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최후를 선사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그 어떤 편보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파국에 대해 여러분의 마지막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긴 잔혹극을 마무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물에 몸을 던지려던 찰나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도망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은밀한 공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숨겨온 개인 금고. 30년 동안 저는 그 금고가 그저 골동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사업체에서 빼돌린 거액의 비자금 장부와 도련님이 과거에 저질렀던 뺑소니, 사고의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도련님을 이용해 저를 파멸시켰지만 동시에 도련님의 약점을 잡고 그를 개처럼 부려왔던 것입니다. 두 형제의 우애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목줄을 쥔 채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의 동맹이었을 뿐이죠. 저는 그 장부와 합의서를 복사해 가슴품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입술을 빨갛게 칠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던,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죽일 독이 될 그 색깔로 말입니다. 저는 도련님을 먼저 불러냈습니다. 남편이 비운 그 집으로 말이죠. 도련님은 제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뭐야, 형수님? 갈 데 없어서 다시 기어 들어온 거야? 몸이라도 팔아서 여기 붙어 있게? 저는 대답 대신 도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무시하던 그의 눈빛에 다시 비열한 욕망이 서렸습니다. 오호, 이제 아주 프로가 다 됐네. 그는 저를 거칠게 소파로 밀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10년 전 그 비오는 날 밤, 기억나요? 하얀색 승용차, 그리고 길가에 쓰러진 노인. 순간 제 위에서 날뛰던 그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저는 그의 당혹감을 즐기며 그의 바지를 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의 위에 올라타 공포로 질린 그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저는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쾌락과 공포가 뒤섞인 그의 신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와 봐요, 도련님. 이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형수의 몸이잖아. 근데 어쩌지? 이 몸이 이제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텐데. 그는 제 밑에서 발버둥 쳤지만 이미 제 손안에 있는 합의서 복사본을 본 뒤였습니다. 절정의 순간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쓰레기처럼 밀쳐내고 옷을 추스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소파 위에 벌거벗은 채 널브러진 동생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너희들 미쳤어?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려 할 때 저는 비자금 장부 사본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빼돌린 50억. 국세청이랑 검찰에 넘어가면 당신 인생도 끝이야. 날 불륜녀로 몰아서 이혼 위자료 한 푼 안 주려던 당신 계획 정말 완벽했는데 아쉽게 됐네.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30년간 저를 무시하고 가구처럼 취급하며 끝내 제 동생까지 이용해 저를 모욕했던 사내. 그 사내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남편이 바들바들 떨며 물었습니다. 간단해. 이 집, 그리고 당신 명의의 상가 건물들 다 내 이름으로 넘겨. 그리고 조용히 이혼해줘. 그리고 우리 도련님은 자수하게 해야지. 당신이 숨겨준 그 죄,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 도련님은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아니 누님, 제발 살려주세요. 형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제발. 남편 역시 제 발밑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던 포식자들은 이제 비천한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리감보다 더 깊은 허망함이 차올랐습니다. 이 두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저 또한 얼마나 추해졌는지, 제 영혼이 얼마나 검게 타버렸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뉴스에는 중견기업인의 거액 횡령과 그의 친동생이 연루된 과거 뺑소니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수위를 입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연고도 없는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복수에 성공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은 더 이상 예전에 맑았던 눈이 아닙니다. 저는 욕망과 배신의 대가로 영혼을 팔아치운 괴물이 되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그 뜨겁고 축축했던 어둠 속의 감각을 떠올립니다. 도련님의 거친 숨결, 남편의 차가운 미소, 그 모든 것이 제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이 모든 고통을 참고 평범한 아내로 늙어가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지옥의 불꽃을 피워 올리셨겠습니까? 제 복수는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일 뿐일까요? 그동안 저의 위태로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욕망과 금기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흔들리는 계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